안녕하십니까.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미소 구출 대작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꿈이 없는 학생들, 또 꿈을 찾기 어려운 학생들, 또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미래와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3년차 정도 됐죠? 네. 그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이제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 안녕하세요. 네, 그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이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너무 표면적이니까 어떠한 걸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은 조금 중증도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간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를 좀 측정하고 계속 측정하고 그리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빨리 캐치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알리고 시술 검사를 이제 보내는데 보통 인공호흡기나 아니면은 CRRT 기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동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하고 그러면 그 환자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갑작스런 상황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생명과 엄청 직결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간호 업무죠. 그 중환자실인데 중환자라는 게 보통 어떤 환자들을 중환자라고 하나요? 보통 혈압이 이제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엄청 낮으시거나 산소 포화도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셔가지고 그 인공호흡기에 달거나 아니면은 이제 쇼크 오시거나 아니면 심정지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증 환자니까 이제 생명이 되게 뭐랄까 이 기계나 이런 치료가 없으면 생명 유지나 연장하기 치료하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그런 암 환자들도 계시고 막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중환자에 대한 이런 간호 스토리들은 제가 사전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지만 엄청 대단한 일들과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소개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차 좀 들어볼게요. 이 간호사 업무를 처음 출근했던 기억이 나나요? 어땠어요? 그때는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처음 교육받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가서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날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사전 인터뷰 때 그때는 이제 내과병동? 그 중환자랑 내과병동이랑 차이가 내과병동은 어떤 걸 말하나요? 보통 이제 내과병동인데 조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긴 했거든요. 근데 좀 가래가 많은 분들도 되게 많았고 내과병동은 몸 안에 있는 내부 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숨쉬기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폐에 물이 차서 그걸 좀 빼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이 암 환자분들도 많으셨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럼 처음 출근했던 때는 이제 설레고 기대되고 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직업 소개 파트 좀 더 보겠는데요. 혹시 간호사 일을 한지 지금 몇 년 차 정도? 지금 제가
20년도 7월부터 해서 해가지고 이제 만 3년이 다 돼가는. 네, 근데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 그 뭐 즐거웠던 거랑 그다음에 또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쓰였던 사건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보람 있고 즐거웠던 것부터. 보람 있고 즐거웠던 거는 근데 약간 일할 때 출근하러 갈 때 날씨가 좋거나 이러면 기분이 좋긴 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일하면은 더 좀 즐거웠던 것 같고. 아, 동기들과의 경험들. 네. 아, 같이. 네, 그냥 뭔가 약간 네. 일을 약간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아, 그런 추억들이 많이 네. 있구나.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져서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문안 오거나 면회 왔을 때 다른 때보다 저를 더 반겨주시고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많이 그럴 남고. 때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뭐지 환자분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환자 케이스나 이런 게 있었나요? 뭐 좀 오랫동안 이게 계셨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조금 젊은 나이에 건강하셨는데 그때 코로나에 한번 걸리셔가지고 안 좋은 이제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뭐 기관 내 삽관도 하고 에크모도 달고 그러셨던 분이어서 처음에는 되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잠깐 그 설명을 하자면 그 이제 처음에 내과 병동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병동에서 이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봤던 20대 환자 얘기하는 거죠. 그 사전 인터뷰 때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건강했는데 그쵸?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처음에 건강한 상태로 왔는데 점점 심화돼서 호흡기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건강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호흡기랑 이런 기계를 다 달고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까 에크모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기계 이름인 거죠? 네. 그 에크모 기계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네. 그 체외 심박동기라고 해가지고 폐랑 심장 역할을 대신 하는 건데 이제 그 환자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기계까지 단 건데 근데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속 할까요? 그래서 엄청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약간 건강하게 걸어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좀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는데 재원 기간이 약간 길어지고 치료를 계속하면서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퇴원까지 가셨다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아. 네, 그때 되게 얼마 정도 병원에 계셨나요? 그분이 그러면?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몇 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코로나 걸려서 오랫동안 치료 받았는데 이게 다 회복해서 퇴원했다는 소식이 되게 즐겁고 좋았다. 네, 그냥 뭔가 딱 들었을 때 그분이 그래도 건강하게 퇴원하셨구나 했을 때 되게 기쁘고 되게 안도되고 뭔가 좋았다. 약간 그랬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반대로 되게 슬프거나 좀 힘들었던 아마 내과 병동뿐만 아니라 코로나 병동도 있었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또 그런 사건들이 뇌리에 남는 사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되게 슬펐거나 또 뭐 또 많은 생각이 드는 또 일들이 있었으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약간 그런 상황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시에 그 보호자분들이 우시거나 이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볼 때 이제 환자분도 의료적인 거에서 최선을 다 다했고 했는데 이제 본인의 몸이 그게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
없고 근데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아픈데. 힘든데 그걸 그러고 의료진들도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순간이 제일 좀 슬픈 것 같아요. 힘들고 환자도 너무 아프고 또 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런데 또 네.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또 네. 더디거나 어렵고 네. 그리고 계속 그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게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길어질 때 그게 길어지면은 지치고 네, 지치고 환자분들한테 사실 그러면 그때도 뭔가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 제일 힘들고 희망이 사라지는. 네. 근데 점점 길어지면 왜 병이 길어지면 자식도 네. 되게 자식 앞에도 장사 없다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거죠. 네. 많이. 그 네. 심정지가 갑자기 일상생활 하시다가 심정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기 이제 네. 자기 손으로 네. 이제 생을 조금 마감하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고 자기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제 오신 분들도. 그렇게 의식 잃어서 오시거나 심정지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네. 볼 때 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슬픈 기억이 많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되게 참 사전 인터뷰 들었는데 되게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뭐 좀 더 나눠주면 이제 그 연명 치료를 계속 하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 라는 것도 아파서 또 되게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어하는 환자들 볼 때 또 많이 슬프기도 하고 또 치료 앞에서 부모님이 아플 때거나 할 때 이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보고 그런 것들도 힘들고 또 남겨진 사람들을 볼 때도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을 볼 때도 많이 마음이 네. 쓰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간호사 중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중환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들은 이런 그 삶의 막바지 마지막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래서 되게 귀한 일을 저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미소 끝을! 대작전! 그 다음에 이제 필요 능력 소개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또 뭐 자격증이나 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뭐 코스나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과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요. 간호학과에 가서 네. 이제 그 간호학과에 다니는 동안에 네. 필수로 그 실습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채우고 또 몇 가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하면은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자격이 네.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그 국가고시를 이제 합격하면은 네. 간호사 면허를 딸 수 있고요. 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이제 간호사를 할 수 있는 네네. 거죠. 학과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학과에서 나오는 그 이론과 네. 이런 것들을 필수를 다 익히고 그다음에 실습도 채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가고시 졸업할 때 치는 거죠. 그럼 네. 4학년 때. 네. 졸업. 네. 그러면 그 간호학과가 3년제, 4년제가 있는데 네. 그 차이는 3년제는 3년 졸업하고 국가고시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이제 거예요? 다 4년제로 바뀌어가지고. 정말요? 네, 다 네. 4년제예요. 모든 간호학과가 네네. 4년제예요? 그러면 그 4년을 졸업할 때 네. 국가고시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이제 시험을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가 생기고 네. 그때부터 이제 네, 간호사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간호학과 학생 네, 간호학생 이렇게. 그러면 그 자격증이 생기면 이제 간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간호사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 간호학과에 대한 거 외에 또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뭐 경험이나 공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선 체력적으로 운동을 조금 체력을 많이 길러야 네. 된다. 이제 그 근무가 아까 그 간호 업무 중에는 그 일반 그다음에
데이 근무라고 하죠. 네네. 9시부터 6시도 있지만 네. 뭐 3교대나 그 네, 위급한 밤을 새야 되는 일도 많고 낮밤이 바뀌는 네, 일도 맞아요. 많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낮으로 돌리고 밤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간호사들 보면은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도 해야 하고 막 급한 분들은 막 그리고 기계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맞아요. 큰 것들도 많고 맞죠? 그리고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 욕창이 환자분들이 욕창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또 뒤집어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요즘 그러면 무거운 분들도 꽤 계시고 하셔가지고 체력이 생각해보니까 체력과 되게 힘과 네, 이런 게 필수적일 중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운동 주짓수 하고. 좋아하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심심할 때 한번 기절 기절 경험 시켜줄까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다. 네. 되게 웃는 얼굴인데 되게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고 체력 그래서 지금도 PT 계속 받고 네, 헬스 맞아요. 운동하고 그전에는 크로스핏도 하고 요즘에는 약간 등산 가고 싶어가지고 체력 관리를 네, 위해서 등산하려고. 다들 그 간호사분들은 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관리를 위해서 그런 다. 거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또 많이 하시고 근데 피곤해서 이제 보통 잘 주무시는 쉬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그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런 것 그리고 또 다른 공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의학 용어도 다 영어기도 하고 혹시 모르는 게 있거나 새로운 거 찾아봤을 지식을 찾을 때 때 다 의학 논문이 어쨌든 다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최신 의학 이런 게 다 좀 영어라서. 외국 게 많으니까 영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 필수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봉사활동 맞나요? 네, 봉사활동 또 그 경험들이 있으면 안 그래도 뭐 그게 치료는 치료지만 또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봉사활동 경험도 많으면 또 이렇게 간호사를 준비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되게 사람을 다루는 일들이고 또 치료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물리치료사도 나오셨을 때도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역량들을 개발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제 직업 기초능력 표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또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은 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그리고 네. 뭐 의사한테도 그렇고 직원들, 네, 직원들 소통할 때, 네.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의사소통 능력 능력이 네. 의사 표현 능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달하고 이게 교대할 때마다 이 환자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나요? 그 빠뜨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항상 듣고 뭔가 중요하다 싶으면 적어 놓으려고 하고 이제 그 전산상으로 데이터. 환자분들마다 그 메모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 환자는 뭐 며칠에 뭘 챙겨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간 요런 주의사항들. 식으로 주의사항을 다 적어놔가지고 환자 특성들을 다 기록하고 그걸 계속 인수인계 해줘야 그 다음 사람이 또 봐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의사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저번에 물리치료사분도 비슷했는데 그게 되게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뭐 환자 이렇게 맞아요. 같이 되게 해서 되게 협업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 환자가 회복된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네, 그 뭔가 네. 잘 스테이블하던 환자도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뭔가 했을 때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는 어쨌든 여러 명의 환자를 보잖아요. 근데 간호사는 저는 보통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보니까 담당이 있어요. 네, 더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벤트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고 그런 의사한테 말할 때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고 하면은 처방과 치료를 위해 같이 그게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얘기해줘야 또 되겠네요. 잘못하면 또
근데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되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의료 사고나 이런 게 연결되니까. 네, 또 더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 네, 이런 대인 관계 능력에서도 그렇죠. 네, 팀워크니까 이제 동료들과 이렇게 교대도 하고 뭐 이렇게 늘 맞아요.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그런 큰 병원들은 24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팀워크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환자분들을 다루고 또 계속 만나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봉사나 서비스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이런 것들도 네. 결국 이 저번에 그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의미 있었던 게 그 코로나 때 그 치매 환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화투 네. 같이 쳐주는 그런 걸 봤거든요. 네. 저는 되게 되게 뭉클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 거죠. 그냥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특별히 또 얘기해 주셨던 게 직업윤리 중에 근로윤리 맞나요? 네. 이게 또 책임을 자기가 지고 그걸 이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뭔가 전문적인 그런 윤리의식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나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업무는 이렇게 동료들과의 호흡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이직도 하고 또 나와 맞는 병원을 찾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소! 끝을! 대작전! 자, 그 다음 세 번째 진로 소개 파트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 씨가 이제 간호사 업무를 했잖아요. 네. 그 간호사라는 직업을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지, 또 이거를 이제 직업으로 네. 선택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네, 뭔가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네. 간호사를 하고 싶었던 생각을 학교 다니면서 진로를 생각할 때 간호사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만 하는 거죠? 네. 그 전도 그렇고. 그 전도 네. 네. 원래는 그러면 뭐 되고 싶은지? 원래는 꿈이 고3 때 영화과에 가고 싶었어요. 영화? 네, 영화과. 영화? 네, 맞아.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건 반대한다. 어려운 거네. 네. 반대하고. 하시면서 이제 보장되는 전문직으로 가라 해서 권유를 하셨고, 맞죠? 네, 근데 저 그때 당시에 별로 내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래 뭐 엄마 기분 좋게 너 그냥 원서 넣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상관없으니까 아니니까. 넣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됐거든요. 덜컥 붙어버려. 그게 네. 이제 그렇게 그냥 어차피 내신 안 좋으니까 수시는 상관없다. 그냥 엄마 기분 좋게 넣어주자 하고 나는 정시 준비해야지 했는데 네. 그 최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춰진 거예요. 수시 붙고 네. 최저 등급도 최저 맞춰졌어요? 등급이 맞춰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갔죠. 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구나.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랑 정말 안 맞거나 아니면은 못 해먹겠다 싶으면은 네.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는 억지로 막 성격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뭐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그냥 좋았던 점도 있고 잘 맞는 거 같고. 네 그리고 이 병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네. 그냥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계속 하게 할 수 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가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이거 하면서 늘 발견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진로 직업 하는 분들 다 최소한 이제 청소년들과 가까운 나이대로 20대를 많이 섭외해서 이제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막 목표로 뭐 이게 되겠다 해서 가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다 보니 이렇게 가서 하다 보니 적성에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하고 아니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 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거나 직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주변의 그런 권유나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이 그게 잘못되진 않으니까
또 그런 것들 걱정 좀 덜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하고 이제 학과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간호사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네. 또 전문직이니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은 가족들은 네. 어머니는 되게 네. 처음부터 지원아 너 거기 간호사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잘할 것 같으니까는 네. 넣어봐 했는데 엄마한테 그때 다 엄마 나 근데 합격했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정말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는 진짜 용돈 달라고 하면은 다 주고 그때도 약간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랑 놀 때 막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살짝 눈치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약간 마음껏 놀 수 있는 아 자유를 네,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본인이 엄청 네, 좋아하셨구나.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네 뭐래요? 약간 저가 좀 약간 개그맨 같은 캐릭터고 막 그랬어가지고 네가 갑자기? 네가? 갑자기 그런 선한일과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남다른 끼가 있었는데 이제 간호사는 또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네 조금 약간 거라서? 그랬어요. 아 친구들은 의외의 반응이었다. 네 좋아요. 맞아요. 이게 그 참 보는 눈들이 중요한데 직업으로 선택하는 건 막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때로는 나와 안 맞는 게 또 나와도 잘 맞을 수 있으니까 해봐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 직업으로 선택하고 또 지금 이제 계속 3년차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또 어려운 부분이나 또 이런 게 있었는지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있는지 네 한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하면서 뭔가 사실 저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벌써 이렇게 27살이 됐다는 것도 안 믿기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랑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시간이 벌써 4월이야?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뭔가 직업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쨌든 다니면 졸업이란 게 있는데 네. 저가 일하는 병원으로서는 저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기약이 없는 거죠. 제가 그만두는 거 아니면 계속 이걸 해야 될 텐데 네. 내가 지금 뭐 보람 있는 일도 얘기도 하고 기쁜 얘기도 했지만 힘들 때나 지칠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이걸 원하고 있어서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처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간호학과를 원해서 왔던 게 아니어서 약간 더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진짜 원해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을까? 그러고 네, 그게 제일 계속 무슨 고민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했을 네, 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괜찮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런 힘든 순간들 또 슬픈 순간들도 견디기 좀 이렇게 마주치기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또 간호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체력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부분들을 또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뭔가 목표가 상실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처음에 한 3년차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또 괜히 했나 아니면 또 한 20대 정도 이제 첫 직장을 갖고 계속 하다 하면은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N장러가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다른 일, 부업으로 해볼까? 다른 일 찾아볼까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메인 업무 있지만 또 다른 부업으로 배우거나 취미나 뭐 공부를 하거나 취미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아마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고 또 어렵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게 됐는지. 약간 사실 처음에는 힘들고 이러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거나 그렇게 풀었는데. 네, 그렇게 풀었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힘든 거 안에서 자기가 재미있어 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자기 자신에게 진짜 자기 자신 돌아보는 네, 내 자신에게 온전히 딱 물어봤을 때 그런 시간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나한테 질문을 계속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기도. 그렇게 극복.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또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이걸 왜 하게 되는지 이유도 발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극복해 갔다는 거죠. 네.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이게 그런 동기랑 목적 의식이 또 분명해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진로 소개 파트 중에 또 이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간호사 되고 싶다. 네. 또 간호적 업무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뭐 입시나 학원 뭐 이런 것들 과정이나 전공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일단 뭐 문과 이과부터 문과랑 이과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저는 문과였어가지고 그 교차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약간 계산하는 게 일하면서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과 과목들을 좀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이렇게 생명이나 또 생물 쪽도 그렇고 또 의학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과 계열이 많잖아요. 화학도 그렇고 뭐 약품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과 관련된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부는 또 이렇게 어때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적당히 해야 될까요? 공부는 뭐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네,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네, 많이 해야 아마 그래도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약간 아니면은 자기가 너무 갔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일단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는 대학교 가서 많이 하게 되니까 좀 공부하는 습관을 미리 가지고 가자.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약간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간호학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4년제로 다 바뀌었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들어가기 쉬운 학과는 아니고 또 공부를 좀 해야 갈 수 있는 학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들어가서 의학 용어나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죠. 저번에 그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도 이 우리 몸의 기관이나 근육, 뼈 이런 게 한 300 몇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법들을 다 외우고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간호 업무도 이제 그러한 약품이나 또 신체 기관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쵸. 이해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옆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업에서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본인만의 비법이나 또 이것을 계속하게 된 또 이렇게 일을 더 잘하게 되는 뭐 노하우, 이렇게 생긴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힘든 순간은 일단 무조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는 생각이 힘든 것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힘든데 지나간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힘든데 지나간다로 해야지 그냥 힘들다고 끝내면 안 돼요. 일단 멘탈을 이렇게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나 혼자 힘들지 말고 어쨌든 힘든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같이 힘든 사람을 찾아서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공감과 위로 서로 약간 동료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풀고 또 내일을 해보자 이렇게 힘내고 약간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힘든 것들이 찾아오니까 이것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힘들 때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제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함께 이 일들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면서 풀고. 네. 아니면 조언을 구하거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네, 있는지. 이제 선배는 어쨌든 나보다 좀 더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업무나 이런 것도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네네. 이겨냈나요? 맞아요. 혹시 이제 그 밑에 막내 더 이렇게 후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조언 더 많이 하는 편이세요?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아직까지는? 그냥 네. 좀 그냥 저는 약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렇게 즐겁게 하면은 그분들이 뭐 궁금하거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먼저 물어보면 그때 약간 알려주고. 네, 일단 즐겁게 하는 게 저는 분위기를 중요하다 만들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무섭거나 이러면은 애초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이런 게 무서운데 어떻게?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까지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그리고 이게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거. 네. 멘탈 멘탈 관리에 도움이. 즐거운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네. 미소 그칠 대작전.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소명 소개 파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간호사 직업을 하고 또 특별히 좀 이렇게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 간호사분들은. 이 일들을 하면서 최근에 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들었던 고민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는 고민. 이제 계속되는 업무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끝이 없는. 네, 계속 받는 거죠.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인데. 네,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싶은 게 맞나? 나는 왜 이걸 하게 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다시. 네. 그리고 맞아.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고민,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처음에 할 때 방향성이나 목표나 이런 게 딱 저는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네. 제가 뭔가 엄청 재미있으면은 재밌어서 하는 타입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은 그냥 일단 무조건 하는 타입인데 사실 그 간호사 일이 엄청 재밌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다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걸 내가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은 못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간호사 업무를 이제 거부감이 들지 않고 선택해서 오긴 왔는데 또 지금 이제 업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좀 더 목적의식이나 동기부여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되게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직업을 보통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면 그냥 선택해서 또 직업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을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소명이나 의식 또 생각들을 개발하고 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가면 끝이다, 고민이 없다. 또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죠. 직업을 잡으면 고민이 없다 이게 아니라 아니죠. 이렇게 계속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걸 또 잘 명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앞에도 조금 나눴었는데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제일 좋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좀 나눠주면. 좋았던 적. 간호사를 선택하면서 좋았던 적이 있다면. 좋았던 적. 약간 돌아보면은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간호사로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살았으면은 뭔가 몰랐거나 눈에 안 보였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뭔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간호사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세상을 약간 바라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근데 내가 간호사로 일 안 했으면 이건 몰랐을 것 같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기분이 약간 미묘한데 싫지 않은 느낌? 싫지 않고 근데 이걸 약간 놓치면은 내가 아까웠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간호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직업 선택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관점들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네, 그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좀 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호자분들과 환자들이 끝날 때 이제 또 이렇게 자기 근무 아니고 이렇게 병원 외적인 곳에서 마주쳤을 때 반가워해주고 좋아해줄 때 되게 기분이 좋다고. 네, 맞아요. 그냥 약간 저도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도 저를 알아봤는데 되게 반갑고 일단 누구 먼저 할 거 없이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게 뭔가 저는 기분이 좋았다. 네, 기분 괜찮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인사한다는 게 벌써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에이 이럴 수 있는데 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잘 봐줘서 고맙다는 것과 또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서로 네.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성공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식당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여기 식당 하니까 찾아가서 밥 먹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지금 입원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자기 그냥 거기 사장이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 따로 있다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약간 그랬을 때 그냥 말뿐이라도 되게 기분 그냥 좋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그런 의료적인 행위나 또 치료들이 되게 마음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받은 것 같고 이래서 기분 좋았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네. 어쨌든 내가 그래도 이 그쵸, 사람한테 잘했으니까. 나쁜 감정은 안 들었구나. 그냥 잘해드리고 싶죠. 네, 언제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그렇게 올 때 되게 좋았다는 거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아니면 이런 간호일들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이렇게 되게 짧지만 되게 강렬했던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런 경험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준비하고 지내면서 또 특별히 느꼈던 뭐 나누고 싶은 또 생각나는 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뭔가 지금까지 뭔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진짜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나 지쳤을 때 아무것도 못 하겠을 때 그리고 아니면 엄청 불안할 때 힘들어서 불안할 때 그냥 뭔가 그때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좀 약간 원망 섞인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울거나. 네. 근데 그때 그냥 되돌아보니까 그때 진짜 다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구나. 약간 갑자기 그런 기억이 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일 시작하고 타지에서 또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힘들고 외롭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마주치는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마 모르고 와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알고 왔었으면 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게 다 뭔가 지나가 보니까 다 여기까지 끄셨던 그래도 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까랑 얘기했던 걸 좀 더 나누면 사전 입습 때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고 또 그게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또 일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고 또 이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나를 또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끄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눠주셨어요. 또 이렇게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참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찾고 그게 아니면 또 이겨낼 수 없는 그냥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든데 지금 그만두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일하고 있지만 뭔가 이게 나중에 또 언젠가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기대감도 생기고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그게 그냥 멘탈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그냥 진짜 도저히 너무 힘들다 이거는 그냥 아빠한테 어리광 피우고 떼쓰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냥 계속 같이 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냥 내가 힘든 거일 뿐인 것 같고 근데 막 나 도저히 못하겠어 진짜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아니면은 거부감이 탁 드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그런 마음은 안 주신 것 같다. 그만두고 딴 데 가라면 그게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아마 그 중간에 있었던 그런 위기들 마주하는 순간들 속에서 아마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또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전적으로 이끄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 같다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막 확실하게 강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잘 나눠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비전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비전이 뭔가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라기보다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끄신 것 같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또 그때마다 또 이제 위로와 은혜 또 생각 지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뭐 격려나 또 충고, 또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쨌든 아까 그 해주셨던 말씀이랑 옛날에 뭐 해주셨던 말씀 그 중에 어쨌든 그 결과나 이렇게 만약에 내가 꿈이 뭔가 간호사여서 간호학과에 가고 간호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인생이 끝나는 그 결과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간호사가 하고 싶나 아니면 다른 게 하고 싶나 이렇게 주변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뭔가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거를 꿈을 찾아가고 아니면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되게 그런 과정이 엄청 되게 좋은 것 같고 저 아까 여기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는 뭐였죠? 올바른 꿈을 찾자. 올바른 꿈을 찾자였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도 아직 꿈을 찾고 있고 꿈을 찾고 싶고 한데 뭔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그냥 그 꿈이라는 단어랑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진짜 뭐 간호사든 뭐든 원하는 걸 딱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리하면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을 넘어서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정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 과정을 뭐 이렇게 정하는 게 확실하기보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꿈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꿈꾸는 과정 또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되게 즐거운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보람되고 또 찾아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게 저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결정하는 것보다 이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그냥 찾았다 땡 이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쭉 계속된다라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에 이걸 느끼면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상 오늘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요.
또 되게 짧지만 또 그 귀한 간증 같은 또 충고들 또 그런 지식 지혜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힘내서 잘 하면 좋겠고 이상 네 미소 구출 대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